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주요 이슈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선 한국교회의 활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목회와 일을 병행하는 이중직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떠난 우크라이나 2차 긴급구호 실사단이 동유럽 파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접경 국가 교단과 만나 피난민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먼저 오미크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미크론 상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지난 주말 이틀 동안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주말에 비해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일 오늘부터죠.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하는 신속 항원 검사가 중단됩니다. 지난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고 동네 병원과 의원의 검사 체계가 확대되면서 의료 자원 효율화를 위해 보건소 신속 항원 검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결정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의 경우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또 신속 항원 검사와 상관없이 보건소 내 PCR 검사는 유지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방역 체계에 또 다른 변화는 없을까요? 네, 사적 모임 최대 인원 10명, 또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자정까지 제한한 현행 거리두기는 일단 오는 17일까지 유지되는데요. 이번 주 정부가 일상 회복 방안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용래 사회전략반장은 일상 회복 방안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 대한 내용을 가급적 다음 주, 또 지난 8일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방역 당국이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의료 체계 여력도 현 수준을 유지하면 거리두기 체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던 만큼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가까운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교회 소식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로 혈액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도 계속적인 헌혈 실천으로 사랑을 전해왔는데요. 특히 한국교회가 앞장서는 헌혈 캠페인 대한민국 피로회복도 올해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소망교회, 남서울교회, 신촌 성결교회, 높은 뜻 광성교회 등이 헌혈에 동참했는데요. 헌혈이 진행된 소망교회를 저희 취재진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헌혈은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약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모습이었고 현장에서 헌혈을 신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후까지 이어진 헌혈에 약 130명이 참여했는데요. 참가자들은 교인들이 함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감동적이었고 헌혈이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이 헌혈 운동에 대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백혈병 어린이들에 대한 마음이 이번에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예, 그래서 조금이나마 헌혈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크게 다가와서 결심을 했어요. 네. 교회가 사회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 헌혈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 헌혈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럴 때에 저희 교회가 저희 그 크리스찬들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헌혈 행사에 동참을 하신다면 그 사회에서도 저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사랑의 헌혈에 동참하는 교인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어려운 이들의 편에 서는 한국교회의 도움들이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5개 한국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인 사김과 섬김이 지난 7일 월드비전을 방문해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후원금 3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사김과 섬김 목회자들이 속한 각 교회에서 산불 피해 교회와 아동, 이재민 등의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펼쳐 모았습니다. 사김과 섬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주한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는 성금을 통해 국내 산불 피해 지역에 도움을 주고 또 아픔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울진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승환 목사와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이번 성금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국교회 온정과 나눔이 사회 곳곳을 밝혀주길 바라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미자립교회 목회자 상당수는 택배나 대리운전 등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내에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열리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116년차 정기총회에는 교역자 생계형 이중직 허용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같은 선결교단인 예수교 대한선결교회가 지난해 이중직을 허용한 바 있어 기성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예장합동총회도 공개 세미나를 통해 이중직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세미나의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가을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향후 이중직 지원 협의체 조직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는 올해부터 사회적 목회 석사 과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지역 사회운동에서 목회자가 목사와 지역 활동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무 등의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정보도 공유하고 필요하면 사실 교단에서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는 거고 좀 구체적인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년째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이전의 교회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중직 목회자들은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에 이런 이중직을 하고 자비랑 목회를 하는 분들의 생각은 교회 울타리 넘어서 지역사회 또는 직업 현장에서도 목회가 가능하다고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필요하면 본인 생활을 위해서 직업 전선에도 뛰어들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가능성이라든지 선교적인 가능성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논의만 무성했던 한국교회. 이제는 보다 폭넓은 연구와 적극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떠난 2차 긴급 구호 실사단이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동유럽 국가 교단과 만나 피난민 지원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실사단 파견을 주관한 한국교회 봉사단이 헝가리 개혁교단과 MOU를 맺고 피난민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2차 구호 실사단이 일정을 마치고 지난 8일 귀국했습니다. 7박 8일 파견 일정 동안 체코 형제복음교단과 슬로바키아 장로교회, 헝가리 개혁교회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고 후원한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은 이번 일정을 두고 접경국가에 파송된 한인 선교사와 협력하는 것을 넘어 현지 교단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 밝혔습니다.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한편에서는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것이 특히 한교봉은 헝가리 개혁교회 봉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쟁 희생자와 피난민 구호 사역에 동참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칠러 정부가 들어선 헝가리 정세에 대한 질문에 헝가리 개혁교회 측은 정치적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헝가리 개혁교회 총무 발라즈 오도르 목사는 헝가리 정부가 러시아와 가까운 것은 맞지만 교회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우리의 이웃으로 환영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교본과 한교총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추이를 살피며 추가 실사단 파견 일정을 결정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어 현지 구호 사역자들이 요청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였다며 한국교회에 전쟁 난민을 향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얼마를 기여하든지 도와주는 것이 도움은 되겠는데 무엇보다 오만 한국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그 한마디가 가장 힘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와 MOU를 맺고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백성예대와 화곡보건고는 체험학습 상호 협조와 교육과정 공동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성예대 뷰티예술학부 허정록 학부장은 양 기관의 교육 협력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실습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4월 발표회가 MZ세대를 위한 목회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발표회에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 최세롬 목사,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MZ세대의 특성과 타종교 이단 단체 포교 전략 실태를 살펴보고 목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제자들은 교회 본질 회복이 MZ세대가 교회 공동체에 올 수 있는 답이라며 학교 내 예배 세우기 운동 전개, 다음 세대 사역자 양성, 공교육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단법인 플랫폼 설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2021년 군선교 사업 결과와 감사를 보고하고 2022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군 복음화와 청년 전도 사역을 도모하는 비전 2030 실천운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 기도를 드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전국 장로회 연합회가 제19회 전국 목사장로 부부 특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총회장 강학근 목사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며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려 고신교회와 위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 교육원 발전기금과 고신장학회 장학기금 협약서를 전달하고 교회 회복과 부흥, 고신교회,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 야학을 시작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아이들이 사회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송은주 기자가 그 사역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평범한 주택가 335 아이들이 모여 공부하는 이곳은 경기도 평택시 횡성읍에 위치한 길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5년 전 기독교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공부방 길위의 사람들을 설립했습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과 후 거리를 방황하는 길위의 아이들을 모아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죠. 삶이 어렵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학원을 보내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또 처음에는 그런 아이들로만 했다가 중산층, 그러니까 서민 아이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친구들도 우리가 함께 가르치자. 그래서 함께 섬기면서 그 아이들을 이곳에서 양육하고. 일반 가정집을 개조한 교회 안에는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을 그리며 붙여진 사진 속에는 70여 명의 카투사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카투사 출신이었던 정 목사는 인근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장병들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들을 찾았습니다. 10명의 기독 청년들이 모였고 그렇게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제 직속 선임분의 권유로 이제 이 봉사활동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뭔가 스스로의 가능성도 발견하고 신앙적으로도 아이들이 어떤 자신들의 경험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저는 그럴 때 되게 큰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길 원하는 정 목사. 공부방은 기독 신앙을 강요하지 않지만 신앙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기서 같이 선생님들이랑 공부도 할 수 있고 여기 군인 선생님들 만나서 너무 좋아요. 카투사 선생님들께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공부방을 시작하고 6개월 후 아이들의 요청으로 정 목사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정 목사는 아이들에게 마을 구제 사역을 해보자 제안했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용돈을 조금씩 모아 헌금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헌금 6만 원. 정 목사는 사비를 보태 지역 어르신들과 해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마스크와 구급약품, 모자와 팔토시를 전달했습니다. 정 목사는 공부만큼 중요한 건 인성이라며 아이들이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회의 일원으로 자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정말 힘든데 그거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밑 빠진 독이 하나 있는데 그게 화분이죠. 물은 고이면 썩죠. 근데 화분은 물이 흘러가는 동시에 빠져나가지만 생명이 자라나더라고요. 그럴 때 제일 많이 보람을 느껴요. 돌봄이 필요했던 길 위의 아이들을 모아 사회의 일원으로 양육하는 길 위의 교회 사역이 한국 교회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지구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살림은 오는 22일은 지구의 날이라며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지구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전했습니다. 또 지구를 구하는 기후 증언하기 등을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대전 세로남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강동노회에 동해 산불 피해 복구 특별 후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형제를 위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축복이라며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강동노회와 세로남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전액 장학금 운동본부가 2022 신대원 멘토링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수련회에서는 선배 목회자들이 목회 노하우를 공유하고 예비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대원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소명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1세대 민중신학자 김용복 목사가 지난 7일 별세했습니다. 김 목사는 교회 일치운동에 큰 역할을 했다는 교계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 한일장신대학교 초대 총장, 한국기독교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개혁교회 연맹 등에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부산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 선교가 힘든 요즘인데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이주민 유학생 선교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민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진주 이주민 선교센터를 박혜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진주시 상평공단 근처 주택가 거리에는 외국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외국인 거리가 있습니다. 이곳 외국인 거리에는 식당과 음식 재료를 판매하는 마트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2020년 기준 9,053명으로 매년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여기 외국인 많아요. 우즈벡 사람 제일 많아요. 그거는 파키스탄 사람 많이 없어요. 조금만 있는데요. 필리핀 사람하고 우즈벡 사람, 베트남 이 사람가 많아요. 외국인 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진주 이주민 선교센터. 이곳은 진주 지역 이주민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2019년 5월 예장고신 진주노회에서 개소했습니다. 진주 이주민 선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돌봄, 외국인 예배, 한글 교실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던 중 지난 2월 9일 센터 이전 시 윤광학 목사가 낙상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와 저희 남은 딸들이 아빠가 먼저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임정희 사모는 이주민 사역을 결코 놓을 수 없어 진주 이주민 선교센터를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주 이주민 선교센터는 2022년 1월부터 국가지정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임정희 사모 또한 2022년 3월 사이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 한글 교실을 중심으로 생필품 나눔, 진주 지역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노동자분보다는 결혼 이주 여성들과의 관계, 교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게 저희의 최종 목적이기는 하나 그에 앞서서 이제 생활로서 그들과 좋은 친구와의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홀로 진주 이주민 선교센터 사역을 감당하기로 한 임정희 사모.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 이주민 선교 사역에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CTS 뉴스 박혜선입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복음화율은 0.4%입니다. 일본의 8,700교회 중 3분의 1 교회가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무목교회 상황과 목회자 파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호도스 신학원 원장이자 부산 고백교회 심우하시는 김산덕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교회 건물과 성도들은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무목교회라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일본에 이런 무목교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일본 교회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 무목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저희 호도스 신학원이 약 5, 6년 전부터 사용을 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이제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또 대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목교회는 말씀 그대로 교회는 있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목사님이 안 계시는 곳이 바로 무목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무목교회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한 분의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또 설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각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945년 이후에 기독교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배출이 되었지만 그 다음으로 신앙의 계승에 문제가 조금 생겨났다. 그래서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님들이 아마 생겨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안타깝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은 돕는 손길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목교회를 돕는 호도스 신학원 원장으로 사역하고 계신데 최근 JMCB 일본 센터도 오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단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도스 신학원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본 무목교회에 목회자들을 파송하는 그렇게 이제 특화된 신학원 또 전문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히 이제 강도사님들 또는 실제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회자님들이 일본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선교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훈련을 받는 곳이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평신도들도 일본에 가서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또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2월에 평신도 전문 일본 선교 센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JMCB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라든지 단기 선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간다든지 할 때에 그들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훈련과 교육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저희들이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제공해주고 또 섬기는 그러한 기관으로 JMCB가 이번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현지 선교를 위해서는 그 나라와 문화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네. 일본 무목교회 목회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목회자님들을 파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저희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일본어로 선교를 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그런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설교하는 곳에 가장 큰 강조점을 두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목회자 파송을 위해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면 한국교회와 평신도가 일본 선교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본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게 가장 큰 급선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굉장히 고령화 사회가 심각하다 보니까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또 그들에게 방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에너지들을 함께 공유함으로 해서 일본 교회를 살려가는 의미에서 우리 평신도 또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불경 단신 뉴스입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제57차 전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장 이재환 목사는 복음을 가슴에 품고 큰 비전을 가질 때 작은 것이 크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 시대를 핑계 삼지 말고 복음의 씨를 심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역주민센터 등 인근 관공서를 방문해 전도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북구기독교연합회가 북구 지역 지도자를 초청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북기현 공동회장 김문훈 목사는 북구는 대한민국의 군부를 떼는 지역이라며 태풍 같은 위기가 있어도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정치, 교회 지도자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지역, 다음 세대와 소외계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고신총회 세계선교 후원 교회협의회와 고신총회 세계선교회는 제12회 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급변하는 선교 환경에 대한 세계 선교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말씀을 전한 제10대 대표회장 곽창대 목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럼에서는 3명의 발제자가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논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GCM 월간 복도방 연합예배가 울산 시티센터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동탄디딤교회 최종학 목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GCM 월간 복도방은 복음으로 도시에서 열방까지라는 뜻으로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저녁 시티센터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전 세계 식량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 유엔 식량농업기구 식량 가격 지수는 지난달보다 12% 넘게 오르면서 식량 가격 지수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최고인 159.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당 부분 책임지던 밀과 옥수수의 수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올해 곡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곡물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멘트 업계가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건설 자재 대란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시멘트 협회를 비롯한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원자재 수급이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분기 시멘트 생산량을 1분기보다 36%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재 수급에 따른 건설 공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단위로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와 지속해서 간담회를 열어 시장 변동에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당국은 코로나19 환자도 일반 병상에서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 체계를 전환하면서 생활치료센터와 중등증 병상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전체 중등증 병상 가운데 30%인 약 7,000개 병상을 오는 18일부터 일반 격리 병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상 의료 체계로 완전히 전환하기 전까지는 주거 취약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을 위해 필수 병상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특고 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현장 접수처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장영민 노동정책 담당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해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4일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